안녕하세요. 관계마스터입니다. 30년간 관계 상담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외도를 한 번 한 사람 중 무려 87%가 재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일부는 마치 중독에 빠진 듯 계속해서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상담한 3가지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외도 중독자들의 무서운 심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케이스 중 하나예요. 결혼 15년 차 회사 임원급 남성의 경우였는데 부인이 첫 번째 외도를 용서해준 후 단 6개월 만에 또 다른 여성과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라고 했지만 1년 후 3번째 외도가 발각됐죠.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러는지. 하지만 상담을 깊이 진행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외도가 들키는 스릴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여성을 유혹하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는 그 자체가 마약 같은 쾌감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상담 사례에서는 결혼 20년 차 자영업자의 케이스였습니다. 첫 번째 외도 후 부인과 이혼 위기까지 갔지만 간신히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후 똑같은 패턴으로 다른 여성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케이스의 특징은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항상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여성을 타겟으로 삼고 처음엔 상담자 역할로 접근한 다음 감정적 의존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담 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젊은 여성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느끼는 우월감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30년 상담 경력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였어요. 무려 7번의 외도를 반복한 남성이었습니다. 매번 발각될 때마다 이제 정말 그만하겠다고 맹세했지만 평균 4개월마다 새로운 불륜을 시작했습니다. 이 케이스의 특징은 도전의식이었어요. 결혼한 여성, 연하의 동료, 심지어 부인의 친구까지. 금기를 깨트리는 것 자체에서 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3사례를 통해 외도 중독자들의 7가지 공통된 심리적 특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극 추구 성향입니다. 일상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외도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자극제인 거예요. 두 번째, 자기애적 성격 장애 경향입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도덕이나 규칙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감정적 공감 능력의 결핍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 통제욕과 지배욕이 강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요.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 완벽주의적 사고입니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여자를 찾는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추구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헤매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죄책감의 둔화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외도를 반복할수록 양심의 가책이 점점 줄어들어요. 마치 면역이 생기는 것처럼 도덕적 감각이 마비되는 거죠. 7번째, 중독적 사고 패턴입니다. 한 번만 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속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한 잔만 더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도 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변명과 핑계를 먼저 댑니까? 내가 나를 이해해줬다면, 우리 관계가 좋았다면 처럼 책임을 전가합니까?
외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먼저 유혹했다며 책임을 떠넘깁니까? 과거의 외도에 대해 별거 아니었다, 진심이 아니었다고 축소하려 합니까?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만 호소합니까? 외도 발각 후에도 여전히 이성과의 만남이나 연락에 대해 솔직하지 않습니까? 상담이나 치료를 받자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며 거부합니까? 이 중 4개 이상 해당한다면 안타깝게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무조건적인 용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진정한 변화에 의지 없는 사과는 그저 시간 벌기에 불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변화를 요구하세요. 다시는 안 하겠다 하는 말보다는 상담 참여, 행동 변화, 투명한 생활 같은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의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계속된 배신과 상처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외도 중독은 개인의 의지력만으로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심리적 질환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지속 여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 방법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